제일 처음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2차 방정식부터 볼 건데 우리 4학년까지 중등검에서는 2차 방정식 풀이할 때 두 가지 썼지.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은 인수가 안 되면 근해 공식하거나. 그럼 이 두 가지는 알고 있겠지? 자, 그럼 우리 만약에 판별식 했을 때 2차 방정식 풀이해서 판별식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근가를 써? 근이 없다라고 했지, 중학교에서는. 근데 이거는 고등검에서는 복소수, 이 앞부분에서 복소수를 배우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할 거야. 실수 중에서는 실수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수가 없었지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숫자라고 해서 루트 안에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는 거를 허수라고 할 거고,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판별식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할 거야. 그럼 첫 번째로 복소수 범위에서 근부터 볼 건데, (2차)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. 이 식에서 우리 혈렉은 알고 있지. 근해 공식에서 나온 혈렉은이지.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니까 한 근이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n 루트 k라고 써. p로 할까? p 플러스 q 루트 r 한 근이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세트로 p 마이너스 q 루트 r 이라는 근을 가진다. 이거 있었지. 근데 얘는 조건이 하나 있어. 이거에 대한 조건은 A, B, C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. 예를 들어서 A나 B나 C 중에 하나가 루트가 끼어있다 라고 했으면 이 2차 방정식은 이 실수 범위의 혈례근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. 이해되니? 예를 들어서 루트 2x 제곱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봤을 때 인수분해보면 얘는 루트 2x x 분리해주고 1, 1, 뿔 왔을 때 이 근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지. 혈례근 같지 않지. 이런 식으로 혈례근이 성립하는 범위, 실수 범위의 혈례근이 성립하는 범위는 A랑 B가 C 세 개 다 유리수의 조건. 그럼 이런 식으로 루트가 껴있을 때는 어떤 범위의 혈례근이 성립을 하느냐? 복소수 범위의 혈례근이 성립해. 우리 방정식 자체에서는 개수는 허수인 거, 개수가 허수일 땐 보지 않을 거야. 개수가 허수일 땐 보지 않고 세운 조건이 A, B,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혈례근은 한 근이 m 플러스 ni일 때 얘의 혈례 복소수 요 i 부분에 허수 부분을 부호만 바꾼 m 마이너스 ni 이걸 근으로 갖는 거야. 여기까지 되니? 요 혈례근의 의미하고 복소수가 허수 근이 될 수 있는 거 요거 두 개만 정리해주세요. 그럼 두 번째,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평행이동 해보자. 예를 들어서 fx는 0. 이 2차 방정식은 fx라는 식이 fx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을 때 fx는 0을 만족한 x값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럼 알파랑 베타가 2차식의 근이란 얘기지.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값이 f ax 플러스 b 값인 거야. f ax 플러스 b는 0. 이 식의 해를 알고 싶어. 자, 그럼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은 바뀌어 안 바뀌어? 안 바뀌지. 그대로 그대로 fx 볼 건데 x 대신에 뭘 넣었다는 얘기야?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했다는 얘기야? ax 플러스 b 이만큼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지. 이해돼요? 자, 근데 이만큼을 0으로 만든 x가 뭐였어? 알파하고 베타였지. 그럼 마찬가지로 는 0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안의 값이 얼마가 되래? 이 안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어야겠지. 왜? 얘가 fx는 여기 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며.
여기서 나오는 값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란 얘기지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는 요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X 플러스 B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. 그럼 그를 구했을 때는 이항에서 그냥 AX가 알파 빼기 B, 그럼 X는 A분의 알파 빼기 B 또는 A분의 베타 빼기 B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. 이해돼요? 자, 그럼 요거는 대표형 2번을 한번 보자. fx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6 이렇게 나왔어. 2차 방정식 f 4x 빼기 3은 0.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. 자, 그럼 이 문제에서 는 인형을 만들기 위해 괄호 안이 뭐가 되어야 돼? 알파 또는 베타가 되어야 하는 거지. 그럼 2차 방정식을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풀 때 요거 가지고 얘를 두 근이라고 했고,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x 빼기 알파 아니다 ax 제곱 더하기 얘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놨을 때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6인 걸 찾아놓고 그랬을 때 fx 4x 빼기 3은 얘는 a 4x 빼기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4x 빼기 3 더하기 c 이렇게 두고 다시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요렇게 풀어도 풀 순 있지. 대신 과정이 엄청 길지.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훨씬 간단하게 우리 f 알파는 0, 베타는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x 값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4x 빼기 3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어야 한다 라고 구하라고 했죠. 그럼 풀었을 때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 또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다. 그럼 두 근의 합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네.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는 3으로 정리되겠지? 이해돼요? 요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방정식에서만 쓸 게 아니라 함수에서도 쓸 거고 그 다음 부등식에서도 쓸 거야. 이는 0을 만족하는 값을 줬을 때 평행이동 또는 곱한 값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얘는 0, fx는 0을 만족하는 값이 f 알파 또는 f 베타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. 이해될까? 그 다음 세 번째, 이번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것도 한번 보자. 첫 번째로 절대값 밖에 문자가 없을 때, 예를 들어서 절대값 x제곱 더하기로 2x 빼기 5 이만큼이 는 4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. 얘들아, 그럼 절대값은 정의가 뭐야?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? 0으로부터의 거리. 부호 뗀 값이라기보다는 0으로부터 이 숫자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절대적인 베타값. 절대적인 거리값을 물어보는 절대값이지. 그럼 0에서 4만큼 떨어진 숫자는 뭐 있어? 4하고 마이너스 4 두 가지 있는 거지. 그럼 얘 풀었을 때 절대값을 벗길 때 굳이 얘가 0보다 크지 작게 나누지 말고 절대값 안에 값이 작으면 음수, 크면 음수로 나오지 말고 절대값 밖을 봤을 때 문자가 없으면 그냥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 이만큼 값이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.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. 그럼
그럼 이제 얘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. 그럼 굳이 풀이는 안 할게. 그럼 두 번째, 이번 절대값 밖에 문자 같이 있는 거. 예를 들어서 제 표현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절대값 2x 빼기 3은 0. 얘를 봅시다. 얘들아, 그럼 지금 얘는 봤을 때 절대값 밖에 x제곱, 얘에 대한 문자 또 있지? 그럼 얘만 벗기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꿀 수 있어 없어? 아니, 이 밖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플러스 붙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? 없지. 절대값 밖에 문자가 있을 때는 심플하게 뿔마 붙일 수 없는 거야. 자,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? 절대값 안에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, 와, 나 이거 고쳐야겠네. 문자가 있을 때는 이때는 절대값을 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둘 거야.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 많이 심플하지. 그냥 뭐야? 0이지. 그럼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아니 음수인 거고, 0보다 클 때는, 이상일 때는 양수로 나오는 거지. 그럼 정할 때 0을 만드는 문자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겠다. 그럼 첫 번째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이렇게 풀리겠지. 그럼 이때 인수분해 해주면 x 뭐 나와?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, x값이. 근데 우리 처음 이렇게 정의한 조건이 뭐였어? 식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x가 0보다 작을 때였지. 그럼 이 중에서 0보다 큰 해 돼? 안 돼? 안 되겠지. 왜? 이때 먼저 이렇게 나오기 위한 조건이 얘였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값이어야 한다는 얘기야. 그럼 두 번째, x가 0보다 이상일 때로 봅시다. 이 안의 값이 0 이상일 때. 그럼 풀었을 때 x제곱 양수로 풀려서 이렇게 나오겠네.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했을 때 3, 1 맞불 x. 그럼 이때 해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. 안 되는데. 마3 뿔 1이 아니라 뿔 3마 1. 뿔 3마 1 맞뿔 이렇게 나오겠다.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해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두 개, 마이너스 3하고 1 두 가지 나왔는데 조건에서 x는 0 이상이 붙었지?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? 안 되고, 이거 두 개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만 골라주면 되겠다. 여기까지 보여요? 방정식 잘 풀어놓고 조건 확인을 까먹지 말고. 그럼 조금 더 가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게 볼까? 대표 유형에 넣었나? 안 넣네? 그럼 열어봅시다.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더하기 3 얘가 절대값 x 빼기 3이랑 같다. 얘도 볼까요? 얘들아, 그럼 얘는 이거 할 때 이 절대값 x랑 절대값 2x랑 다를까 같을까? 얘랑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.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 있지? 얘는 밖으로 뺄 수 있어. 상관없이 문자 앞에 있는 개수는 절대값 앞으로 뺄 수 있어. 절대값 2x나 이 절대값 x 같은 의미야? 그럼 마찬가지로 풀었을 때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라 했지. 그럼 앞에 식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뭐야? 0이지? 뒤를 0으로 만드는 값은 3이지? 그럼 얘는 범위를 신경 써야 하는 게 0하고 3 두 가지 나오겠다. 그럼 범위 두 개로만 쪼개면 될까? 안 되겠지.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야겠다. 왜?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얘가 더 작은 게 얘니까 얘가 음수일 때 얘도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때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면 당연히 양수겠지? 세 가지 경우 나오겠지? 그래서 범위를 세 개로 쪼개주는 거야.
그럼 풀었을 때 먼저 작은 거보다 작을 때부터 봅시다.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플러스 얘도 음수 나오겠지?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만큼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니까 한쪽으로 몰았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는 0. 그럼 x는 못 도는 거야? 가끔 여기서 일만 쓰더라? 마이너스 2.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하니까 나누기 x 하는 게 아니라 x는 0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지. 그럼 성립해 안 해요 여기서? 나온 두 근이 얘하고 얘인데 얘는 범위 안 속해 안 속해? 안 속하지. 0보다 작을 때 해 나와 안 나와? 해 안 나오는 거야. 범위값 속하는 해가 없을 수도 있어. 그럼 두 번째 작은 것보다 이상인데 큰 거보단 작을 때 봅시다. 이때 풀어주면 x제곱 이번에 얘 양수지? 더하기 2x 더하기 3은 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다. 한쪽으로 몰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번엔 x제곱 더하기 3x는 0 이렇게 나오네? 그럼 이때 해는 x는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? 이거 돼 안 돼? 속해 안 속해 범위? 안 속하지? 근 돼 안 돼? 안 되지 뭐 안 돼? 0만 가능하겠다. 범위 안에 속하는 값이 0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해는 0만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큰 거보다 이상일 때 x가 3보다 이상이다 라고 해주면 얘도 양수일 때지? 그럼 풀었을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 값이 x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오겠다. 정리했을 때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인수분해 안 되네? 근해보시켰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얘 실근 가죠 안 가죠? 실근 안 가지네? 0보다 큰 작다 이렇게 부호를 판별할 수 있는 범위를 판별할 수 있으려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. 그럼 얘는 근이 돼 안 돼? 안 되겠다.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지. 여러분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어. 뭐가 더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야. 그럼 여기서 얘는 당연히 실수랑 관계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근이 안 되겠지?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은 x는 0 하나밖에 안 나오겠다. 이해돼요? 그럼 실수랑 허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없으면 허수끼리는 비교할 수 있을까? 허수의 대소 관계 비교할 수 있을까? 허수끼리도 대소 관계 비교 못해요. 예를 들어서 이 아이랑 얘하고 3i 두 개 중에 뭐가 더 크냐? 3i가 더 크냐? 이거 아니야. 성립 안 해. 2i, 3i 이런 식으로 허수끼리의 대소 관계는 판단할 수 없어. 이해돼요? 그럼 넘어간다 그럼? 혹시 말 너무 빨라? 괜찮아? 이제 나는 주2를 넣었잖아. 주3이 말고 수상인데 뒷부분인데 주 2회 안에 3주 동안 고등수학상 뒷부분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넣을 게 많아서 말이 좀 빨라져야 돼. 헷갈리면은 얘기해줘. 알았지? 어버를 얘기해줘. 그럼 이건 두 번째 공통근도 볼까요? 2차 방정식 유형에서 마지막 공통근까지 볼게. 공통근은 문자가 두 개인 1차식으로 풀어주는 거야. 얘는 대표용으로 바로 볼까요? 대표용 6번 봤을 때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은 0 얘하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그들 가질 조건을 얘기하라고 했어. 이 문제가 3학년 1학기 내신들이 들었어. B교재 푼 사람 기억나니? 3학년들? 자, 이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했어. 자, 그럼 내가 공통근이
공통근이 나오려면 근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 x는 1하고 0 나왔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1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근이 한 가지 겹치거나 아니면 어떨 때도 근이 같을 수 있어? 두 개의 모양이 같을 때, 두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같아질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공통근이 나올 수 있지.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를 비교해 볼 거야. 내 공통근을 치환했을 때 공통근으로 갖는 x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대입해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k알파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지.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k는 0 이렇게 나오지. 이 두 개 뺄 거야. 두 개 빼주면 알파 제곱 사라지지. 왜? 내가 모르는 미지수인데 제곱이잖아. 더 힘들잖아. 구하기 어려운 식을 지워버렸어. 자, 그래서 남는 거는 알파로 묶었을 때 k 빼기 3 알파 이렇게 남았지. 자, 그럼 얘는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이야. 근데 형태가 어때? 비슷하지? 되게 마이너스로 되게 묶고 싶게 생겼지.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k 마이너스 3 나오니까 공통부분 나왔다. 뭐 하고 싶어? 마찬가지로 얘로 묶고 싶지. 그럼 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알파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겠다. 여기까지야. 자, 그럼 공통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? k가 3이거나 공통근으로 1이라는 거지. 이해돼? 그럼 첫 번째 k가 3일 때부터 확인해보자. k가 3이면 두 2차식의 형태가 어때? 같아지지. 그럼 내가 만약에 공통근이 오직 하나만 있다고 했어. 한 개의 공통근이 있다고 했을 때 k는 3 쓰면 될까 내가? 안 되겠지. 자, 보통 문제에서 이때 k값하고 알파값 두 가지 다 구하라고 해. 그럼 여기서 너네가 되게 처음 풀 자주 실수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k는 3이고 알파는 1이 나왔으니까 k가 3이고 알파가 1이구나. 그냥 두 개 더하면 되겠다 라고 풀어.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이때 k 플러스 알파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k가 3일 땐 오직 하나라는 조건이 완성하지 않지?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. 자, 그리고 이거의 이 2차 방정식의 의미가 뭐야? 얘 또는 얘가 0이란 얘기지. 둘 다 0일 때 성립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얘 또는 얘가 0이란 얘기야. 얘가 0이 아니어도 돼. 그럼 여기서 k가 3일 땐 공통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얘를 만족해야겠죠. 그럼 공통근으로 뭘 갖는 거야? 공통근이 x는 1이란 얘기지? 그럼 그때 k 어떻게 구해? 대입해주면 되겠다. 얘의 근이 1이라며. 그럼 심플하게 1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k 더하기 3 0이란 얘기지? 그래서 k 얼마?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. 여기까지요. 되니? 그 다음 두 번째 연립방정식 볼게. 자, 여태까지 한 게 2차 방정식, 우리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본 거야. 그럼 두 번째, 이번 연립방정식 보자. 엄마가 되겠어 이거? 두 번째 연립방정식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2학년 1학기에서 나왔던 연립 1차 방정식 그거 중에서 특수해만 좀 기억을 하나 볼게요. 우리 1차 방정식에서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가질 조건이 뭐였어? 해를 가질 조건 뭐게? 야, 우리 반은 이거 하잖아 이거. 나올 때마다 물어보잖아. 해를 가질 조건 뭐라 그랬지? 이 두 개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렸을 때, 직선 위에 그렸을 때 교점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했지.
그럼 두 직선이 만나려면 어때야 돼? 기울기가 기울기 달라야 되지. 평행하면 만날 수 없지. 그럼 반대로 말하면 평행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가든 쭉 이어지면 만난다는 얘기지. 그럼 평행하지 않을 조건이 기울기 다른 거니까 기울기는 개수비로 표현하면 되겠죠. 해가 존재할 조건은 a'-분의 a, x의 개수비하고 y의 개수비가 다르기만 하면 해가 존재하겠다. 여기까지 돼요. 그럼 해가 없을 조건은? 해가 없다고 했으면 안 만든다는 얘기지. 안 만나면 뭐 해야 돼? 평행하면 되지. 평행하니까 얘랑 반대로 A'A하고 B'B랑 같으면 되겠는데, 자, 이때 상수항까지 같으면 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? 겹치지. 그럼 y좌편 값은 달라야 하니까 이때 마지막 상수항 B는 달라야겠다. 이해돼요? 그럼 마지막으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두 개가 일치할 조건이니까 앞에 나오는 기울기도 같은데 이때 상수항 B까지 같다. 상수항까지 같다라고 비교해주면 되겠다. 얘들아, 얘는 3-1도 아니고 2-1이야. 요 정도는 기억해주세요. 그럼 두 번째, 연립 2차 방정식 넘어가자. 연립 2차 방정식 볼 건데 제일 기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제일 기본이 정리, 대입, 풀이 이 순서야. 그냥 내가 대입하고 싶은가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끝이야. 연립 2차 방정식은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두 번째 대입해주고 세 번째 이 순서대로 하면 돼.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대표형으로 볼까? 대표형 3번 보자. 이 연립 방정식 풀라고 했어. 선생님이 기본적인 풀이가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푸는 거라고 했지. 대입해서 푸는 거라고 했지. 그럼 정리했을 때 얘는 y는으로 보셔도 쉽겠죠? 앞에 x는 놓치면 개수가 2가 있으니까 분수 나와서. 그럼 앞에 거에서 정리했을 때 여기서 y는 1-2x 나왔으니 그 다음 두 번째 대입. 그럼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13 이렇게 나오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풀어주면 되겠지. 그럼 이때 5x제곱 빼기 4x 빼기 12는 0 풀어주면 되겠네. 인수분해 가능하니 이거? 인수분해했을 때 이거 5x하고 x로 분리해놓으면 4 만들고 싶으니까 5, 20, 6 되겠다. 10하고 6 마이너스 10 더하기 6 해주면 되겠네. 그럼 x 값이 뭐 나와? 2 또는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나오지. 그럼 x는 나왔는데 그때 y가 뭐였어? y는 1-2x였지. 그럼 x 값이 2개면 y 값이 몇 개 나와? 2개 나오지. 근데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 y가 다르지. 짝 지어줘야 돼. 그럼 첫 번째로 x가 2일 때 이때 y 값은 마이너스 2x니까 2배 해주면 5분의 12 5분의 17 이렇게 나옵니다. 아니 2 넣었 5분의 6 넣었을 때 아니지 2 넣었을 때는 4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. 그럼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 y 값은 더하기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. 연립방정식의 해를 쓸 때는 마찬가지로 해도 연립된 형태로 정해주는 거야. 짝꿍끼리 이어줘야 돼. 그럼 그 다음 사이에는 5월 붙여주면 돼요. 그럼 이번에는 4번도 보자. 이번엔 2차 방정식인데 얘는 1차하고 2차였지. 1차식 그것이겠지. 정리가 간단했어.
근데 이번에는 2차하고 2차도 봅시다. 자, 봤을 때 너네 2차식하고 2차식을 묶어준 형태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. 첫 번째로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거. 두 번째로는 대칭식. 나머지 하나가 인수분해 안 되는 것끼리 묶어놓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. 교육과정 외 범위라서 그건 안 나와. 그 요즘 모의고사에서 다 빠졌어.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오는데 아직 일부 유형서나 개념서에는 그게 있는 것도 있어. 참고용으로 그냥. 그래서 그건 참고용으로 넘어가 주세요. 왜냐면 어려우니까. 우리는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하고 대칭식 특수한 형태만 볼 거야. 그럼 풀었을 때 얘는 위의 식이 인수분해 가능하지? 위의 식 그냥 바로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 두 가지로 나오겠죠? 그럼 바로 y 대신에 x 집어넣어주면 형태 풀었을 때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 얘는 8 이렇게 나오겠다. 웬만하면 쓸 때 첫 번째 x가 y일 때 적어주고 시작해라.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게 너네가 식을 쓸 때 답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조건 쓴 건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적어주고 시작하시고요. 자, 그럼 지워지고 x제곱이 4 나오니까 x는 그럼 이때 뿔마 2 가능하지? 그럼 쓸 때 이때 y는 x랑 같다 이 조건 쓴 거였지? 그럼 x가 뿔마 2일 때 y 값도 뿔마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. 여기까지요? 그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일 때 얘도 봤을 때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8 이렇게 나오겠고 4x제곱이 8인 거니까 이번에 x제곱은 2 나오네? 그럼 이때 x는 뿔마 루트 2 이렇게 나오지? 근데 이번에는 y 값이 뭐였어? x 값이랑 부호가 반대였지? 반대니까 쓸 때 x가 뿔마 루트 2면 y는 반대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y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. 이해될까요?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한 형태. 연립2차 방정식 중에서 특수한 형태가 대칭식 첫 번째. 대칭식 보자. 대칭식은 어떤 형태냐면은 x랑 y의 자리를 바꿔도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집어넣어도 자리를 바꿔도 형태가 생기는 거지. x랑 y 자리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대칭식이라고 하고 얘는 뭐 이용할 거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어줄 거야. 어떻게 풀 거냐면은 x랑 y를 x랑 y를 해로 갖는 2차식 이용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거라서 x 플러스 y를 s라고 쓸까? 내가 개념이 뭐라고 적었지? 문자를 u? x 곱하기 y를 U로 적었지? 얘를 u라고 적고 x, y는 문자는 통일하기 좋으니까 u라고 하고 x 곱하기 y 이만큼은 v라고 쓸게.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줄 거야. 그럼 이렇게 보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대표용으로 마찬가지로 대표용으로 볼게. 대표용 5번이야. 그럼 이때 형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8이고 x 곱하기 y는 21이다. 얘 봅시다. 얘는 내가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넣어도 형태 안 바뀌지. 그대로 y제곱 더하기 x제곱 58 똑같지. 얘도 마찬가지로 x랑 y 대신에 먹어도 yx 식 안 바뀌지 똑같지. 그래서 치환해서 풀어주는 그럼 그때 이 형태는 얘 대신에 y가 x분의 20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치환해서 x랑 y를 해로 갖는 2차식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야.
자,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수 있겠지. x랑 y를 해로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두근의 곱이 21이래. 그럼 2차 방정 세울 때 두근의 합만 알면 세울 수 있겠네요. 두근의 합 구할 땐 그럼 얘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의 활용 이용해야겠지. 내가 알고 싶은 x 플러스 y 요만큼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 나오겠고, 대입했을 때 그럼 58 더하기 42네? 뭐 나와? 100 나오지? 그럼 이때 x 플러스 y는 뭐 나올 수 있어? 얼마 10 나올 수 있죠.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. 자, 그럼 합이랑 곱 나왔어. 이제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? x, y를 해로 가는 식을 세웠을 때 시작을 다른 문자 x로 세우면 안 되겠지? x 해로 가져야 하니까. 그럼 새로운 문자 t로 세웁시다. t에 대한 2차식 세웠을 때 그럼 처음 시작 t제곱 뭐 들어가야 돼? 몇 t 들어가야 돼? 합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합이 10이면 몇 t야? 그렇지. 마이너스 10t 들어가겠지. 곱은 고정이니까 더하기 21은 0 이렇게 가질 수 있겠다.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t 값이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. 그럼 t가 7 또는 3이야. 근데 이때 t가 뭐라 그랬어? x하고 y가 해라고 했지. 이래?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? x가 7이면 y는 나머지 하나 가지면 되겠지. 근데 이것만 돼? 아니지. 자리 바꿀 수도 있지. 7 또는 3인데 그 중에 뭐가 x고 뭐가 y잖아. 뭐가 x고 뭐가 y인지 안 정했잖아. 그럼 자리 바꿔서 7, 3이 되면 x가 3일 때 y가 7이다. 이것도 성립하겠다. 여기까지 보여요? 그럼 두 번째 합이 10인 거 봤으니까 합이 마이너스 10인 것도 봐야지. 그럼 t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21은 0, 7, 3에 21이고 더하기니까 이건 부호 바꿔주면 되겠네? 부호 바꿔서 그럼 x가 마이너스 7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3,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. 여기까지 돼요? 그럼 지금 연립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왔어? 4개 나왔지?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기본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8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. 해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꼭 이 중에 하나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해. 근데 이 중에 하나로 틀리잖아 문제가. 그러니까 요걸 틀리지 않기 위해 계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쓸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지. 어떤 조건이든지 정리해주는 까먹지 마시고 x랑 y 자리 바꿀 수 있는 건 대칭식. 대칭식의 형태는 x랑 y를 해로 가는 이 자식 새로 세울 거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할 거다. 근과 계수 관계로 푼다.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 대칭식이 연립 2차 방정식 독특한 한 가지 형태야. 이해돼요? 넘어가면 되겠어? 마지막! 이번 단원 마지막으로 부정방정식 볼 거야. 이번 단원 마지막으로 부정방정식 볼 거야.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 끝이야 이게.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부정은 낫의 의미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야.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.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야?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. 문자가 2개인 1차식. 아니, 문자가 2개인 식이라고. 미지수 2개인 식. 우리 원래 미지수가 1개면은 식이 1개 있을 때 값을 구할 수 있고, 미지수가 2개 나왔으면 연립이 식이 2개 있어야겠지. 미지수가 3개일 때는 관계된 식이 3개 나왔을 때 다 구할 수 있었지. 근데 얘는 주어진 문자보다 조건식이 더 적은 거. 그런 관계. 그래서 딱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거. 걔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. 그럼 수선에서는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2가지로 나와. 첫 번째 실수 조건, 두 번째 정수 조건. 이렇게 2가지로 나오는 첫 번째 실수 조건부터 정수 조건부터 봅시다. 정수 조건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두 해가
문자 두 개가 둘 다 정수일 때 이걸 만족한다. 이때 해를 구해라 라는 거. 아니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. 이런 식으로 나온 형태를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풀어. 그럼 이 형태는 뭘로 표현하냐면 정리하면 돼. 무조건 공통부분 찾아. 공통부분이 없어도 공통부분 만들어서 A 곱하기 B가 정수다. 자, 이때 곱해서 정수 나오는 곱해서 정수가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을 써주는 거야. 그럼 마찬가지로 문제를 볼게요. 대표형 7번. 2xy 빼기 4x 빼기 3y 빼기 4는 0. 얘 한번 풀어보자. 자, 요거 풀 때 선생님이 1차식, 두 1차식의 곱은 정수다. A 곱하기 B는 정수다. 이말 바로 했지. 그래서 무조건 공통분 만들라고 했지. 얘는 지금 봤을 때 인수분해 안 될 것처럼 보여. 문자가 숫자가 아니 항이 4개인데 우리 항 4개짜리는 원래 2개 분리하거나 3개 분리했지. 분리하는 기준은 완전 제곱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3개 1개, 완전 제곱식 없으면 2개 이렇게 분리했지. 얘는 봤을 때 공통 부분도 없고 완전 제곱식도 없어. 그 원래라면 인수분해 안 돼. 근데 무조건 생길 수 있게 공통 부분을 만들어준 거야, 임의로. 내가 바꿀 수 있는 숫자 이용해서. 그럼 앞에 2개 무조건 문자가 생길 수 있게, 공통 만들 수 있게 2개로 묶어봅시다. 2x로 그냥 묶어주면 남는 게 y 빼기 2 남지. 여기서 괄호 안에 y 빼기 2 나왔으니까 이 뒤에를 무조건 2로 만들어준 거야.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겠지?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2로 나왔으면 내가 없던 마이너스 1지. 그럼 밖으로 더하기 2 나가야겠지? 더하기 2 나갈 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 3 곱해서 나가야겠다. 곱해주면 마이너스 6으로 나가주면 되겠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 뒤에 붙이면 되지? 는 0 나왔을 때 공통 부분 생겼으니까 인수분해. 생겼으니까 인수분해해서 2x 빼기 3 y 빼기 2는 10 이렇게 나오겠다. 자, 그럼 x랑 y 둘 다 정수일 때 곱해서 10을 만족하는 오셨어요. 일단 들어와요. 곱해서 10을 만족하는 정수 x, y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곱했을 때 어떻게 하면 10 나오는지 보면 되겠지. 소빈아, 요거 K7쪽에 대표형 7번이야? 곱했을 때 10 나오는 순서쌍이 얘가 1일 때 얘가 10 또는 10일 때 1. 순서를 쓸까? 10, 1, 2, 5, 5, 2, 10, 1. 여기다 뿔마 붙일 수 있지. 여기다 그럼 뿔마 다 붙이면 되겠다. 자, 그럼 이 총 8개의 경우에 대해서 다 해봐야 하느냐? 개수에 지금 여기 2가 있죠? 그럼 이 자체가 넘겼을 때 짝수 안 나오면 탈락이지. x 정수시킨다. 그럼 빼기 3 했을 때 더하기 3 넘겼을 때 짝수 나오려면은 이 앞에 수가 짝수면 되는데 더하기 3 짝수 나오려면 더하기 3 했을 때 짝수 나오려면 앞에 수가 짝수면 안 되지.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니까. 그럼 풀어보기도 전에 탈락하는 조건이 안 돼. 왜 홀수 줬어요? 얘하고 얘는 지워지겠다. 이해돼요? 그럼 첫 번째, 는 1이다 만족했을 때 그럼 더하기 4 나오니까 이때 x는 2 또는 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는 2 나오지? 그럼 x는 1 이렇게 나오겠다. 그럼 그때 y 값까지 같이 짝지어주면 이때 y는 12 나오겠고 이때 y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. 알겠어요? 그럼 두 번째, 여기도 보자. 이때도 보여주면 그럼 x가 넘겨서 8 나오니까 이때 x는 4 또는 마이너스 5다라고 했을 때는 넘겼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.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값이 2다 라고 했으면 이때 y 값은 4 나와야겠고 마이너스 2일 때 y는 0 나와야겠다. 이해돼요?
그럼 쓸 때는 이렇게 묶어주고 x가 2일 때 y 값 10이고 또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8이고 또는 x가 4일 때 y 값이 4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0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그 다음 정수 조건에서 조금 더 바꾼 게 뭐냐면은 자연수 조건이야. x랑 y가 모두 자연수일 때 라고 봤으면 정수 조건이랑 똑같이 인수분해 형태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는 정수 볼 건데 이때 는 자연수 나오려면은 더하기 3 했을 때 그 값이 3보다 작으면 되는데 안 되겠지. 그럼 탈락하는 게 얘도 아니 안 되겠다. 더하기 3을 했을 때 잠깐만 빼기 3이구나. 더하기 3 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아지는 거. 여기서는 그럼 마이너스 10 안 되겠죠? 더하기 3 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값은 그럼 처음부터 제끼고 보면 되겠네. 마찬가지로 y도 더하기 2 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값 마이너스 10 안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자연수 조건이라고 했으면은 먼저 제낄 수 있는 게 내가 방금 짝수 제끼고 시작했던 것처럼 짝수 제외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자연수 조건이라고 했으면은 대소 관계까지 같이 봐서 경우의 수를 내가 구해야 하는 계산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더 줄일 수 있겠다. 여기까지 되니?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실수 조건 볼게요. 요만큼 지운다. 실수 조건에서는 실수의 성질 이용할 거야. 선생님이 아까 복소수 얘기했을 때 제곱했을 때 실수는 0보다 작을 수 있어서 없어. 없었지?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중에서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을 수 없었지. 그럼 실수 조건에서는 완전 제곱식 해서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을 수는 없다.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. 그럼 여기서 A도 0 이상해야 되고 B도 무조건 0 이상해야 되지. 그럼 더했을 때 0을 만족하려면 더해서 0을 만족하려면 그럼 더한 값이 0보다 둘 다 무조건 0 이상의 숫자니까 0은 두 개 0 더했을 때 0 나오려면 어때야 돼? 둘 다 0이어야겠지.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만 1이야. 그럼 나머지가 음수 나와야 돼. 그만큼 지워야 되니까 그게 안 돼. 안 되지. 실수 조건의 풀이는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이 0이다. 요거 이용해 줄 거야. 마지막 대표 유형 7번 아니 8번 봤을 때 9x제곱 더하기 6xy 더하기 2y제곱 빼기 4y 더하기 4는 0 실수 xy에 대해서 얘 성립한대.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묶어줄 건데 지금 문자가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는데 xy도 있어. 그럼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걸로 고쳐야겠지. 그때 기준이 뭐냐면은 완전 제곱식을 묶는 기준은 앞에만큼 보지 말고 뒤부터 봐봐. 얘들아. 뒤에 나오는 1차항이 x야 y야? y지.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y는 나와도 돼. 왜? 이 1차항 가지고 y는 따로 묶을 수 있으니까. 그 뒤에 x가 없지. 그러니까 x는 그럼 여기서 다 써야 하는 거야. x는 다 쓰고 y는 넘겨도 돼. 인수분해 아니고 완전 제곱식 완전 목표야. 그럼 여기서 x 다 쓰면서 x랑 6x를 다 쓰면서 완전 제곱식 되려면 앞에 이만큼을 봤을 때 3x 플러스 y 전체 제곱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? 여기까지야. 그럼 여기서는 y제곱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남은 거지. 그럼 뒤에 갔을 때 다시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 남았고 얘는 y-2 전체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해를 봤을 때 y는 2가 먼저 나오겠고 두 번째로 3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정리되겠다. 여기까지 될까요? 자,
실수 조건 풀이할 때는 먼저 뒤에 있는 문자부터 확인하라고 했지? 뒤에 있는 게 y면 앞에서 y가 없는 x부터 다 쓸 수 있게 묶어주는 거야. 완전 제곱식 만들 때. 이해될까요? 쉬는 시간 드릴게요.